한 달 정도 되었어요. 저는 좀 이번 여행을 중남미 여행을 길게 잡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만 3개월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멕시코 시티에서 2주 정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다른 도시를 몇 개 여행을 거쳐서 지금 멕시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과달라하라라는 곳에서 약 2주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멕시코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일단 제가 멕시코에서 한 달 살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멕시코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위험하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멕시코도 케바케예요. 이제 어떤 멕시코 시티를 예로 든다면 어느 특정한 존에 가면 실제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는 멕시코 시티하고 이제 다른 도시 여행을 하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티에서 밤에 이제 가끔 이제 술 마신다고 이제 돌아다닌 적도 있었는데 사실 위험을 느꼈던 거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약간 안전한 존이나 안전한 구역만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물론 길을 잘못 들면 이제 밤이 되면 좀 풍경이 달라지는 구역도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조심을 하면 제 생각에는 멕시코는 여자 혼자 여행을 해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저는 항상 드는 게 여행은 사바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여행을 가면 항상 막 소매치기 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도 되게 많이 했고 유럽에서도 살았을 때도 거의 털려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부모님을 여행할 때 부모님을 이제 털려고 하던 소매치기를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잡은 적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상대적으로 저는 타겟이 좀 덜 되는 편인데 이번 아무래도 멕시코는 아무래도 아시아인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 보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 내가 항상 타겟이 되지 않을까? 특히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 내가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막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처럼 막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고 이런 거는 참아 못하겠고 정말 필요할 때만 이제 뭔가 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쫄보여가지고 사실 영상을 제대로 남긴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거라서 되게 뒤죽박죽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저처럼 멕시코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여자 혼자인데 아니면 뭐 남자 혼자인데 어찌됐건 뭐 멕시코 치안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막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막 멕시코 안전해 이건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대 그냥 약간 좀 살짝 오픈마인드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막 나를 막 타겟으로 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결국엔 정말 다친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첫날에 그랬어요. 첫날 되게 웃겼던 게 첫날 도착하고 이제 하루 공항 근처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공항 근처에 좀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어쨌건 제가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 밥도 한 끼 먹고 싶고 이랬는데 또 난 긴장돼가지고 막 여기 막 복대도 막 내부 뭐 옷 안에 복대 하나 얇은 거 하나 차고 또 그 위에 밖에 차고 뭐 휴대폰 케이스도 막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한번 타코 먹으러 갔는데 막 돈 꺼내는데 막 한참 걸리고 이게 더 민망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한데 막 나는 막 이렇게 찾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막 쓸데없는 복대나 이런 거는 오히려 나중에는 안 하고 거의 제 다른 소품 보감 주머니처럼 쓰고 있어요. 갑자기 치안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버스 이야기가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우버나 띠디라고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라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하시는 대부분들은 아마 정말 전철 정도? 메트로 정도는 이용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우버나 띠디 등을 활용해서 여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멕시코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뭐 환승이 안 되는 것도 물론이고 막 구글맵에 나와 있는 버스 정보가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막 여기서 타라고 했는데 막 버스가 안 오는 곳이라 하는 경우 되게 많았고 막 아니면 이제 잔동 같은 거 거슬러 주지 않는 버스도 되게 많았어요. 그나마 멕시코 시티는
그래도 버스마다 다르지만 웬만한 버스에서 카드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물론 동전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이제 동전을 안 거슬러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페소가 있는데 8페소예요. 근데 제가 20페소를 낸다고 12페소를 거슬러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내야 된다 하면 이제 다른 분한테 막 너 혹시 동전 있니? 이렇게 하고 바꿔서 이제 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 정도는 있지, 버스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필요한 상황, 정말 막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새 도시로 왔는데 이제 숙소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밤늦은 시간, 아니면 택시 우버를 거의 안 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스는 생각보다 되게 안전하게 탔고요. 그 버스 에피소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화상 영어로 이제 제가 영어를 많이 까먹어서 화상 영어를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멕시코에서 한 20년 동안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자기가 한 2007년, 8년도에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그때 아마 어떤 강도가 올라타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우선 야, 문 닫고 달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승객 하나하나를 이제 가방을 다 열어가지고 뭐 비싼 거 있으면 다 털고 이랬대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되게 흔하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정말 좀 귀한 카메라나 이런 거는 이제 의자 밑으로 좀 어떻게 숨겨놓고, 이제 가방에는 약간의 캐시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꼭 쥐고 달라고 하면 이걸 줘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강도들이 하나하나 승객을 다 털었는데, 이 친구 앞에 딱 왔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도들은 뭐 바깥을 보더니 약간 뭔가 distracted 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살짝 이제 주의가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2인조였는데 이 인조가 갑자기 이제 버스 세우라고 하더니 내렸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유일하게 버스 승객 중에서 안 털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건 저도 이 에피소드를 비슷한 것을 뭐 예전에 막 멕시코 여행 사전 조사를 할 때 많이 봤거든요. 버스 탈 때 강도 납치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버스는 타지 말라라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그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가 정말 위험했대요. 이제 특히 좀 우범지대나 이런 곳을 지나가는 버스면 중간에 타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강도나 이제 물건을 터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차라리 소매치기면 괜찮죠. 소매치기면 그래도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이제 좀 안 털리는데, 강도는 솔직히 좀 저희도 어너더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버스도 시스템화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은행 계좌도 없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현금을 쓰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기서도 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고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여기서 그냥 카드로 필요할 때 현금을 그냥 한 1000페소 미만으로 거의 7만 원 정도거든요. 그때 그냥 뽑아서 이제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생활하고 또 뽑고, 아니면 좀 큰 글로벌 브랜드인 경우 이제 스타벅스나 이제 월마트에서는 카드 결제를 해요. 저는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강도나 이제 이런 사건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밤에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할 필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버스를 이제 멕시코에 와서 멕시코 시티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서도 한 버스만 한 20번, 30번은 탄 것 같아요. 거의 왕복해서 하루에 한 2번씩 타고, 어떤 경우는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4번 타고 이랬는데 위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한 1년 정도 배웠고, 이제 사실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에서 실제로 스페인어로 여행을 해보거나 다녀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멕시코 시티 맨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부터 스페인어를 많이 써야지 하고 있는데 정말 긴장했어요. 첫날에는 정말 막 타코 하나 주문하는데 정말 간단한 건데 막 막 바로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 이후에는 저도 이제 좀 풀리고 최대한 저는 스페인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웬만하면 영어를 안 쓰려고 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막 답답하면서 내가 막 영어로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내가 스페인어를 단어로라도 말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길 가면서 뭐 이게 뭔지 물어보고, 이제 음식 주문할 때도 되게 어느 정도 약간 까마레로 이제 웨이터라고 하거든요. 웨이터랑 그냥 살짝 농을 주고받는 정도 수준으로는 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스페인어를 하면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발 변수도 좀 덜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뭐든지 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무엇을 보건 간에 무엇을 사건 이건 간에 막 매번 막 이제 트랜슬레이터를 막 꺼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고 대충 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뭔가 좀 호구 같은 것도 좀 덜 당하고 이제 조금 편하게 이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남미를 여행을 할 때 스페인어를 막 완벽하게 배울 필요는 없는데 최대한 주문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행 스페인어 정도는 최대한 익히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주문을 할 때하고 스페인어로 주문할 때는 확실히 그 온도 차이도 다른 것 같고요. 진짜 완전 현지 로컬 있잖아요. 저는 로컬 맛집 되게 좋아해요. 약간 노포나 노점 이런데. 그런 데서는 정말 영어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되게 타코도 막 종류 되게 많은데 막 이게 뭔지 다 물어보면서 이제 먹고 싶은데 막 진짜 스페인어를 못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이게 무슨 종류지? 막 이런 것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이제 신박하고 다양한 경험 있는 여행 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여행과는 항상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당연히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여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그 관광, 예를 들어서 그냥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거면 상관없어요. 그런 한 여행만 추구한다면 그냥 현지 영어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현지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제 친구도 사귀고 아니면 좀 더 재밌는 여행, 이제 현지 경험을 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 현지 언어를 하는 게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는 결국 그 문화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언어를 이해를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언어를 아예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거나 막 보거나 생각을 공유하는데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하는 게 정말 중남미 여행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스페인어만 할 수 있으면 중남미의 대부분 한 10몇 개국 되는 국가를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물가. 멕시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아요. 되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보면 이제 막 멕시코 현지 물가 미쳤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건 맞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다. 오히려 동남아만큼 저렴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중국에서 살았는데 중국에서 물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흔히 중진국 정도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물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끼는 그냥 노점에서 이제 타코 이제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뭔가 구색을 갖춘 이제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최소 한 공간에서 한 7, 80페소, 정말 조금 썼을 때 타코 같은 거 했을 때 한 6,000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그나마 뭔가 식사 같은 그런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음료수를 포함해서 한다면 이제 거의 한 끼에 10,000원 정도 가까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선 팁 문화가 있거든요. 팁 문화가 이제 10에서 20% 붙다 보면 이제 거의 한 끼에 12,000원 정도 이제 먹는데, 세 끼로 친다면 이제 하루에 식비가 이제 중간에 음료수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어요. 저는 음료수를 안 먹는데 여기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덥다 보니까 진짜 콜라나 탄산음료를 진짜 길거리 편의점 보면 찾게 돼요. 그래서 막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거의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은 그냥 나오는 것 같고요. 숙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흔히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이제 비교적 안전한 구역에서 잡으면 저는 이제 한 달 단위로 해서 할인받았어요. 할인받아서 이제 저는 제 방 개인실을 따로 이용하고 있는데 공용 공간이 있고, 그런 경우에도 전 진짜 싸게 가지고 월 300달러, 약 3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했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진짜 위치 좋은 곳에 숙소 잡고 하려면 한 달 정도 살기 비용을 할 때 이제 한 월 50만 원 정도 이제 숙박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짧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뭐 숙소는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뭐 도미토리도 있고 호스텔도 있고 그냥 에어비앤비를 해도 하루 한 2, 3만 원 미만으로 숙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교통은 만약에 우버하고 디디만 타고 다니신다고 하면 이제
하루에 뭐 15,000원, 2만 원 그냥 들 거고 이제 가끔 이제 투어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들 거고 그래서 평균 멕시코에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는 안 들었는데 조금 저는 스트리트푸드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굳이 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 식당에서 먹는 것도 먹는 건데 뭔가 스트리트푸드는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 많이 궁금해서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또 배가 금방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한 100만 원 안팎으로 한 달 살기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마켓 물가는 싼 편이에요. 빵이나 과일이나 이런 채소나 이런 물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편이고요. 뭐 과일도 근데 수입 과일인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살기를 한다 할 경우에는 진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용만큼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저는 쇼핑이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 안팎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현지 살면서 뭐 이것저것 살 거 다 사고 이러면 이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그 사이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되게 뭔가 각도도 계속 바뀌고 뭔가 일관성 없어서 되게 보기에 약간 좀 불편했을 분도 되게 많았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냥 오늘 할 일이 있는데 그냥 급하게 좀 카메라를 켜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오늘 딱 한 달째거든요. 멕시코에 온지 이런 것을 좀 솔직담백하게 좀 한번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